힘차게 살다 보면 좋은 날 올 깁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희망찬 내일을 열어갑니다. 부산 MBC 라디오 자갈찾음에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매년 10월 4일은 동물보호의 날입니다. 생소하시다고야. 예, 다들 그를 낍니다.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건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동물보호의 날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소유물인 애완동물에서 가족의 일원을 의미하는 반려동물이란 말이 더 익숙해졌듯이 동물에 대한 인식, 문화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자는 것. 그 첫걸음이 책임있는 반려문화가 될 텐데요. 그래가 오늘은 반려동물 복지의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시민섭 대표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는 토요일 10월 4일이 동물보호의 날입니다. 이게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게 올해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동물보호의 날이 생긴 계기가 특별히 있겠죠? 예, 원래는 독일의 동물학자가 1931년도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 동물보호 행사에서 예. 참여해가지고 세계 동물보호의 날을 보편적인 기념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0월 4일 자체가 가톨릭에서 동물과 자연의 수호 성인인 성 프란체스코의 축일이기도 해서 이 날이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정해졌는데 이게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네. 세계 동물보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3년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물보호의 날이 탄생됐는데 이때 피학대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에 이후에 동물학대 범죄가 감소했습니까? 아니요. 이 지금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거나 혹은 일부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 발생되는 동물학대 범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보통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개정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국민들의 이제 관심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면 유사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제보도 빗발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라서 이제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갈 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법은 개정되는데 사법부, 특히 법원의 판결이 동물학대에 대했습니다. 여전히 솜방망이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의 온정주의적 판결이 결국은 동물학대 사건의 감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데요. 동물 유기도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특히나 또 오늘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된 게 추석이나 명절 연휴를 앞두면 유기동물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휴가철이나 이제 명절에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이 발견되는 건 팩트가 맞습니다. 예. 이 평소에 이제 유기의 고의가 있었는데 행동 패턴상 주거지하고 직장 이런 데 반복해서 가다가 이제 멀리 떨어진 곳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휴가나 이 명절에는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유기를 해야지 하는 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유기범들의 심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이고 참말로 안타까운데 이 유실 유기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기를 많이 하는 편인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일례로 이 내장 칩을 몸에 심겨져 있는 내장 칩을 훼손해서 유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행 내장형 혹은 외장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동물 등록 방법을 내장형으로 통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문 코의 주름이거든요. 비문이 이런 기타 방법을 통해서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빨리 실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부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유실 유기동물이 사전적 의미의 유실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보통 지자체 보호소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부산의 경우에는 한 해 약 7천에서 8천 마리
동물들이 보호소에 입소를 하긴 하는데요. 네. 예. 이 동물들이 다 유실 혹은 유기동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된 개들이 일반 가정이나 보호소에 맡겨지는데 부산 지역 유기동물 보호소 상황 여건도 그렇게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산에 이제 지자체 위탁 동물 보호소가 약 5곳 정도가 있습니다. 예. 부산은 이제 전국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 대비해서 자연사 비율이 거의 최고로 높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자연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항명이 아주 좀 나 있습니다. 부산이.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의 해결 의지도 그렇게 그닥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또 더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된 유실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을 좀 선물해 주는 게 바로 입양 문화일 텐데 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인식, 문화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장에서 느끼실 때는 어떻습니까? 뭐 해외 사례를 들자고 하면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동물을 키우려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것 말고는 거의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호소의 입양률이 뭐 95%를 넘는다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 한국의 보호소들의 입양률은 거의 20% 됩니다. 거의. 네네. 그러니까 독일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그럼 독일과 한국이 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냐라고 한다면 독일은 동물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네. 이 단순한 차이가 결국은 한국의 보호소는 동물들을 죽이는 보호소가 되고 독일의 보호소는 동물들을 살리는 보호소가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동물들이 뭐 많은 수가 사고 팔리고 그런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입양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거는 동물보호법상에 지자체 보호소에서 입소한 동물이 공고기간이 지나도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할 수 있게 법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입양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유기동물 정보를 어디서 얻고 또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인터넷에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지역으로 또 검색을 하시면 예를 들어 부산 지역 내 위탁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들 전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예. 보호소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으니까 네. 그 웹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동물들을 보시고 관심 있다면 바로 보호소로 연락을 해서 그런 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직접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참말로 정말 사지 말고 입양을 하는 그런 문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결국 동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어떤 정책이든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등용률을 일단 100%로 끌어올려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일명 마당개라고 짧은 줄에 묶여 사는 그런 동물들에 대한 중성화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체감하는 게 또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병원비일 텐데 이게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좀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보통 진료비 표준 수가제나 그다음에 공공동물 의료보험 또 공공동물병원들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비 표준 수가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정책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네. 공공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부산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내걸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문화공원과 대학동물병원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물론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시민들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부산시의 근본적인 동물보호 정책들, 특히 유기동물 보호소 문제나 또 불법 번식장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학대받거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동물들에 대한 근본 대책도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동물 보호 교육 이런 교육에 대한 프로토콜에도 많은 관심과 재원이 투자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뭐 동물과 함께하는 분들도 계시고 비반려인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갈등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다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해와 배려,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사회 약자에 대한 뭐 또 바른 시선 등 현재 뭐 경쟁 사회에서 매몰돼가지고 나 아닌 다름을 돌아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네. 생명 교육을 통해 좀 메꿔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서로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간 이런 에티켓 이런 서로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예, 추석 잘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시민섭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10월 2일 목요일 아침 자갈찾음에 함께